안녕하세요. 유카림TV는 불교 예술 종합 전문 채널입니다. 참불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불자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불교 문화 전반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는 유카림 초대석을 이번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참불가 작곡계의 큰 어른이시고 그동안 수많은 작품으로 불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고 계신 작곡가 조영근 선생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얼굴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뵙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으시고 어떻게 참불가 작곡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옛날 사람들이랑 하면 지금 70 넘어가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라고 네. 하잖아요. 거의가 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네. 일부만 부자였었고. 저도 이제 부자였었지만, 세월이 조금 가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하고, 제가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를 9살 때 여기고, 어머니하고 14살 때 헤어져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혼자 이거 지내고, 대신 군인을 좀 일찍 갔어요. 18살 때 군인 가서, 거기서 이제 음악하고 인연을 좀 맺었었어요.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기타를 좀 할 줄 아는 선배가 있어서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서울에 그 당시에 제일 컸던 세계 기타 음악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 무작정 쳐들어가서 잠만 재워주면 초보자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군인 목침대하고 배우고 조사 하나 배우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제가 돈벌이가 없으니까 참 굶는 날도 많고 재수가 좀 오면 한두 끼씩 먹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연주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한데도 악기를 살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생모를 만났어요. 생모가 악기를 사줘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죠.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작곡가 협회를 좀 등록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작곡가 협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겨요. 등록을 하고 나니까 회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88년도에 작곡협회 회장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 이제 한참 좀 말썽을 제가 많이 일으켰어요. 올림픽 방해죄로 참 큰일 날 뻔했는데 손에 손 작곡가 외국산 작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날아라 해서 기록연 선생님이 아마 그 곡을 쓰셨을 거예요. 이제 그 곡을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했더니 이제 불려가서 많이 혼났죠. 어디로 불러가셨어요? 네. 그분들이 계신 대로. 많이 혼나고 나서 접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어느 날인가 내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100일 치성을 드려서 그래서 불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조계사에 들어가서 법회하는 것도 보고 몇 번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하고 이제 제 스스로가 인연을 맺게 됐어요. 인연을 맺게 돼서 내가 불교를 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작곡 협회장을 임기를 82년을 마치고 92년을 마치고 부름 가요를 썼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불교 쪽에 좀 아는 애들이 있어서 걔들이 이제 글 쓰는 애들이라 참고를 써줘서 그래서 그걸로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요죠 처음에는. 부름 가요. 네, 부름 가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책을 4권을 샀어요. 어린이들 책. 불교. 예, 교리 노래. 교리가 있는. 그걸 보니까 이걸로 노래를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교리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08곡을 만들었는데
음반으로 한 절반은 음반으로 했는데 나머지 돈이 떨어져가지고 못했죠. 그래서 불교하고 연을 그렇게 맺었고 음악하고는 제 스스로가 나와서 그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험지에서 많이 생활을 해서 어떤 노랫말을 갖다 놓으면 그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지냈나. 그러니까 여러 곡을 많이 써도 그 닮은 곡이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창작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 자기 생활이나 자기 과학 이런 거하고 많이 견주해서 노랫말이 그거하고 맞으면 좋은 곡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나오는 곡은 맞아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창작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놓고 이제 10분 이내 쭉쭉 쓰면은 좋고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좋지 않은 네. 그런 걸로 했어요. 하면서 작품을 이 여러 가지 작품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곡을 다 변화해요. 여러 장르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손을 댄 것이 부름 가요인데 각 사찰, 전국에 큰 사찰 108군데를 네. 노래를 만들어서 홍보 가요로. 그러니까 완전히 뽕짝뽕짝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절로 다 보내줬어요. 근데 음반을 만들어 내놓으면 팔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야 다음 걸 만들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참 없는 돈에 무지 애를 먹었어요. 네, 네.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정통적인 불교 음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이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주지 스님이신데 당신 절에 와서 합창단을 좀 가르쳐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합창단을 제가 가르쳐 봤어야죠. 네. 성악 공부를 안 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모르는 걸 이렇게 숨기지를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김희진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발성 선생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초하루 날이면 노래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인연, 불교 음악과 인연은 거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고 또 음악회 때 이렇게 가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는 얼굴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저 공부를 혼자 무진 많이 했어요. 혼자 하느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좀 더 나은 곡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죠.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젊으신 시절부터 군대에서 음악을 배우셔서 또 불교와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네. 작곡의 길로 들어오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선생님 작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불자 음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향심도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도 좋아하고 정말 많은 작품이 있어요. 선생님의 작품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이 가장 선생님 마음에 좋게 남아 계신지. 작품이 좋고 나쁘고 아니고 이 곡이 나하고 인연이 됐구나 네.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 곡의 인연은 제가 저 동해에 가면 사마사는 무릉계곡에 사마사라는 절이 있어요. 예. 네. 근데 동해시를 갔는데 합창단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주지 스님을 만나서 합창단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지를 않아서. 왜 싫다고 그러냐.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게 이거라 여기서 이렇게 보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을 안 오고 거기서 자면서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합창단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갔는데 집에서 새벽 6시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오전 수업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하고 집에로 왔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주스님이 그날은 못 가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대게를 못 가게 하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저하고 좀 지난번까지 긴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시자고. 그러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이 벽에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때가 노래 제목이 없었어요. 네. 근데 쭉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만을 가지고 다니면서 곡을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가 하도 많아서 곡이 안 돼요. 빼보면 노랫말이 안 되고 넣으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제주도 가서 제주도 놀러 한번 가서 지범선이라는 분한테 놀러 갔는데 천지연폭포 위에서 뻔쩍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정교수님이 음악 발표를 한다고 나보고 곡을 두 곡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북이 선생님이요? 예.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무뚝 나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걸 꺼내놓고 근데 거기서 앉아서 금방 썼어요.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네, 네. 그 혼자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곡이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보상보시 네.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던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이 히트가 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곡을 더 많이 쓰게 됐죠. 네. 저도 참불가를 지도하지만 거기 불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얼마나 닦아야 골마음 닮을까 그 노래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본인들의 이제 그 감흥을 많이 일으키는구나 또 그런 선생님 그러면 네. 앞으로 참불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또 후배 불자 음악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참불가 작곡가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세요. 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나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쓸 곡들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작품이 틀려요, 그분들하고. 네. 가요도 보면 짱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참불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장르가 들어있잖아요. 네. 의식곡도 있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참불가도 있고 정통 참불가도 예, 있고 또 부름 가요가 있고 네. 또 부름 가곡이 있고 네. 어린이 참불 동요 이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통기타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이 나와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절에 와서 기타 tok 들고 자기들끼리 네. 연주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곡들도 나와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곡들이 나오려면은 이제 젊은 작곡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그런 곡들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이게 맹점이죠. 이쪽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천상 우리 육하림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네.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네. 받아나가는 사람이 또 네. 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많은 작품 또 계속 만들어주셔서 또 불자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조용근 선생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육하림TV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요즘에는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주선하고 둘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한국에도 다닐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잠도 자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서울 총각하고요. 집사람은 아주 깡 두매산골이거든요. 15살 때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18살 이렇게 돼가지고 장가 간다고 딸을 좀 달라고 해서 안 줬는데 그래서 꼬셨죠. 눈이 막 쏟아지는 정월 대보름날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인물 너무 좋으시고요. 카메라 지금 정말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계신데 혹시 방송 관련 일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선생님. 네. 인물 좋다는 건 젊었을 때 들을 얘기지. 이제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 안 와요. 제가 모델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20년쯤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모델로서는 지금도 베스트예요. 근데 값이 하도 비싸서 안 불러, 이제. 네. 그래서 폼이 좋은가요?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